사건은 새로 이사간 집에 물이 새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사 일주일차가 됐을까요? 그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정수리에 뭔가가 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 동그랗게 젖은 부분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500원 크기의 작은 물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분명히 집 둘러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는 거였죠. 그래서 얼른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얼른 일어나봐. 여기 물 새는 것 같아. 사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잠이 확 달아났는지 바로 일어났는데요. 설마 하는 얼굴로 거실에 오더니 진짜로 물이 새는 걸 보고 난감해했어요. 이걸 어쩌면 좋나 잠시 고민하다가 경비실에 전화했죠. 근데 경비실 아저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나 고칠 줄 모르니까 사람 불러요. 이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야. 틈만 나면 경비 불러서는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아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사기당한 기분이라 얼척 없고 기분 나쁜데 어쩌겠어요. 그 사이에 500원 크기였던 물자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아 일단 고치기로 했어요. 그 뒤에 보상받으려고 누수공사 업체에 전화했는데요. 다행히 빨리 와주셨는데 사장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집 좀 비워주세요. 잠시 어디 가 계세요. 대략 3에서 5일 정도 걸릴 겁니다. 사장님이 이러시니까 일단 짐을 간략하게 쌌어요. 집 근처 숙박업소라도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 가까우니까 그냥 거기로 가자. 공사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잖아.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나 봐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얼떨결에 시댁살이를 하게 됐어요. 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사간 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러는 거 있죠? 시댁에서 지내야 한다고? 진짜 힘들겠다. 눈치 보일 것 같은데 그냥 근처 숙소에서 자는 게 낫지 않아? 친구는 시집살이를 할 절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생활이었죠. 어머님이 저를 진짜 친딸처럼 생각해주며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다 말해줬어요. 명절날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려서 튀김을 다 망쳤는데도 혼나지 않은 날도 얘기해줬죠. 어머님이 오히려 제게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걱정해 주셨거든요.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늙어서 그래. 손에 힘이 없어서 내가 놓친 거야. 너무 민망한 나머지 상차린 거라도 치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바로 막아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려다가 저한테 딱 들키셨는데요. 시어머니랑 티격태격하며 서로 자기가 치우겠다 귀여운 말싸움을 하곤 했어요. 그걸 네가 왜 치우냐. 놔둬라. 내가 치운다니까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며느리는 생전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럼 어머님은 왜 하시는데요?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죠.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니 남편이 어이없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에게 그릇을 쑥 밀어내며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셨죠. 그냥 네가 치워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은 나 도와주려고 난린데 너는 왜 보기만 하니? 누가 보면 네가 남의 자식인 줄 알겠다. 결국 그날 남편이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그릇을 치워줬는데요. 명절날에만 잘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시댁에 놀러가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단 걸 워낙 좋아해서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고 있으면 말리면서 이런 말도 하셨죠. 단 거 몸에 안 좋다. 밥을 먹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만 먹어라. 이러고 음식들을 빼앗으셨어요.
하지만 어디 놀러 가셨다가 오시면 저 먹으라고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오시더라고요. 혹시 몰라 이거 누구 거냐 물어보니 저한테 이러셨어요. 누구 거긴 누구 거야. 이 집에 그렇게 단 거 먹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누가 또 있니? 아들놈이 맛보자고 하기 전에 얼른 다 먹어버려라. 제가 시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간식거리를 꺼내 먹었어요. 그때 먹었던 사탕이 어찌나 달던지. 제 돈으로 사 먹는 사탕보다 더 맛있었어요. 이런 어머님이라면 그 어떤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시어머니께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세상에 그런 시모가 어디 있냐고 신기해했죠. 전 그런 친구 반응을 듣고 저 혼자 뿌듯해했어요. 지금 친정 엄마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랑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린 친정 엄마와 멀어져서 서운했거든요. 그걸 티 안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한순간에 시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얹혀 살기 2일차 되는 날 어머님이 삼겹살과 소주를 사오셨더라고요. 저희 시댁 들어온 기념으로 먹자고 하셔서 신문지를 깔고 쌈채소를 씻고 쌈장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상을 다 차리고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게 된 거죠. 어머님 앞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시어머니한테 평소에 안 하던 속마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이래버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왜 우리 엄마는 이혼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가족은 항상 난장판이야.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울부짖는 며느리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을까. 그냥 내 딸 해라.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엄마라고 생각해라.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시겠대요. 이런 어머님이라서 마냥 서러워하지 않고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대신이라 생각하며 잘 따르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연락이 끊겼던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건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엄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안부 전화도 통 없고 잘 지내나 전화해봤다. 별일 없는 거지? 그동안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왜 전화 안 했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머뭇거리더니 저한테 이러셨죠.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했지. 너도 내가 재혼해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 선뜻 못하기도 했다. 이참에 새아버지랑 어색함 좀 풀어볼래? 오랜만에 친정집 와서 밥 좀 먹고 가라. 엄마가 먼저 다가와줬는데 뿌리치긴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가겠다고 하고 언제 몇 시에 갈지 정했어요. 막상 가긴 했는데 제 예상대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죠. 인사만 하고 묵묵히 밥만 보고 있으니까 친정엄마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어요. 새아버지한테 궁금한 거 없어? 아버지는 너한테 궁금한 거 많다고 하던데. 이때 고개를 들어서 새아버지를 쳐다보니 새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묻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어떠냐, 사는 곳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예의 차리며 답해드리고 있는데 방 안에서 웬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새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다.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덜컥 애가 생겨버렸어. 전 사람 사이에서 나온 막둥이인데 우리가 키우기로 했다.
계분 아이의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지 방심했나 봐요. 엄마가 계부 애를 키우게 됐다고 하니 기가 막혔고 그 아들을 예뻐하는 친정엄마가 낯설어 보였어요. 거기에 1시간쯤 있었을까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결국 체한 것 같길래 화장실에 들어가 남편한테 문자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척 전화 좀 해달라고요. 몇 분 뒤에 남편이 얼른 오라는 전화를 해줘서 바쁜 척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엄마가 벌써 가냐, 무슨 일이길래 그리 급히 가냐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미 발길은 현관문 쪽을 향했어요. 나중에 오겠다고 하고 그 후로 안 갔어요. 이제 엄마가 새아버지와 지내고 있으니 친정집이라 해야 하나 싶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꼭 잘 모르는 이웃집을 가는 느낌이었고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 같았어요. 게다가 새아버지의 자식까지 있으니 가기 싫었죠. 오히려 시댁이 더 편해서 친정집에 자주 안 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 누수 문제는 해결돼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에 잠시 살았던 터라 시어머니가 더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집 비밀번호랑 시댁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청소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친정엄마인 거예요.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냐고 물으니 엄마가 울면서 이러셨어요. 아무래도 엄마 이혼할 것 같다. 내가 아팠던 사이에 우리 그이가 바람을 폈대. 엄마가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며 얼마 못 살 거라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왜 이제 말하냐 탓하니 친정엄마가 축 처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재혼했다고 너한테 소홀히 대했는데 아프다고 바로 연락하면 어쩌겠니. 부모된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엄마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신세지기 싫었다. 아픈 걸 저한테 숨기려고 마음먹었던 엄마가 이제야 얘기한 이유도 새아버지와의 이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으니 엄마가 세상 뜨기 전에 재산을 모두 다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새아버지가 자꾸만 이혼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감언이설로 엄마를 현혹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는 또 재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 새아버지에게 흔들렸대요. 그러다 그 새아버지의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누구랑 전화하냐고 기척을 내려다가 새아버지가 여보 자기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귀 기울여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아버지가 이러셨다고 해요. 여보, 그러다 우리 애가 당신 애인 거 알아버리면 어떡해. 지금 한 사람은 전 아내 막둥이인 줄 안단 말이야. 자기 애인 거 알면 이혼하자고 할걸? 일단 곧 이 세상 떠날 여자니까 최대한 좋게 끝내서 유산 받아 챙겨야지. 엄마가 이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혼을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명줄이 다 해버리면 새아버지가 냉큼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제게 재산을 주고 싶다며 집 명의를 넘겨줄 때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절대 정에 휘둘리지 말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당부했죠. 다행히 엄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친정집 명의를 제 명의로 옮겼는데요. 그 뒤로 새아버지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남편과 딸내미를 데리고 시댁을 갔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니 친정엄마 소식을 전해야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에게만 전해드리면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생긴 일들을 어머님한테 전부 다 설명해드렸거든요. 이때 어머님 반응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한테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 그 아파트 우리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 새 남자 만나서 재혼하더니 아주 팔자 폈었네. 보통 친정엄마가 아프시면 걱정하거나 이혼했다고 하면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평소랑 다르게 친정집에 꽂혀서는 아파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단 해명을 했어요. 그거 새아버지가 사주신 거 아니고 엄마 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재테크를 쭉 해와서 큰돈을 모으셨다고 했거든요. 재혼하면 새 아파트 살고 싶다고 하셔서 이사 가신 건데 새아버지께서는 그냥 얹혀 사신 거나 다름없죠.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엄마가 돈 보고 재혼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거기에 눈이 더 휘둥그레해지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부인이 생각보다 능력이 있네. 그럼 그 아파트 말고도 재산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엄마 재산에 초점을 두길래 제가 화제를 돌렸어요. 이제 엄마 병세가 짙어져서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알린 거죠. 그런데 남편이랑 시모가 제 앞에서 뭐라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 어머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 여기서 쎄한 느낌을 받았죠. 며칠 뒤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간호한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간병을 맡기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불편하면 간병인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세상에 어떤 딸이 바로 그렇게 하시라 허락하겠어요. 제가 고집을 피워서 엄마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죠. 바로 엄마 병원 입원 수속을 돕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용은이 아빠랑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친정엄마가 입원하셔서 지금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간병인 고용할 수 있지만 제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직접 간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만 용은이 좀 돌봐줄 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만큼이나 편안해서 드리는 부탁이었어요. 어머님이 곤란하시다고 하면 시터 아줌마를 고용할 생각이었죠. 그만큼 친정 엄마는 제가 직접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지. 그런 부탁은 들어줘야지. 다른 며느리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 부탁인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육아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우리 애를 맡아줘서 다행이었죠. 덕분에 우리 딸 용은이 신경 안 쓰고 입원한 엄마를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보자는 거예요. 수술하면 높은 확률로 사는 건 아닌데 기적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매우 비쌌죠. 저는 하겠다고 나섰지만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어차피 곧 눈 감을 건데 뭐하러 수술하니? 차라리 그 돈 우리 손녀딸한테 써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비상금도 모아놓고 돈 불릴 생각을 해야지. 뭐하러 다 늙은 노인네한테 써. 돈 아깝게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을 무렵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얼른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둘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 있죠? 사부인은 왜 수술을 안 받는다고 하시니? 딸한테 부담될까 봐 그러는 거야? 수술비가 문제면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돈 아깝다고 반대해서 수술을 못하게 생겼다고 하니 어머님이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 수술 한번 안 해보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냐는 말로 설득하셨죠. 우리 엄마는 돈 없어서 수술 안 받는 거 아니라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니까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당황하셨죠.
자꾸만 수술 안 하겠다는 친정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소리까지 지르고 말았어요. 왜 엄마만 생각해? 난 생각 안 해? 엄마는 늘 이런 식이야. 왜 난 생각 안 해주는데? 친정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윽박지르며 통곡을 하니까 어머님이 얼른 저를 감싸 안으셨죠. 일단 나가자며 절 끌고 나왔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이러셨어요. 아가, 이러지 말고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와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화낸다고 사부인이 수술 받는 것도 아니니 진정하고 와야 돼. 그래야 사부인 설득시킬 힘이 날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설득당해서 시어머니 손에 집으로 보내졌어요. 가는 길에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 곁에 내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집에서 푹 쉬고 와. 하루만이라도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해서 일단 집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전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잠도 못 자고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간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어제 수술비 납부하셔서 수술 날짜 잡히신 거 알고 계시죠? 수술 전까지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금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엄마 병실 침대 근처에 붙여놓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재차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수술비를 몰래 납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바로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나 수술 안 받는다니까 글쎄. 사부인은 내가 돈 없어서 받는 줄 아신대? 네가 가서 말해라. 돈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고. 어제 내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는데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시다니.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엄마한테 또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돈 냈으니까 그냥 받아. 고집 좀 그만 피워. 엄마가 여기서 거절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엄마가 수술 안 받으면 제가 시집살이 당할 거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다 해가며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결국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수술을 받아보겠대요. 그 후로 어머님과 저는 친정엄마의 수술 날짜가 다가올 동안 저랑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간호해 주셨어요. 수술 당일에도 저랑 같이 엄마 수술이 끝나길 기다려줬는데요. 어머님에겐 너무 감사한 나머지 밥을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너한테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다. 내가 고마우면 우리 아들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너한테 준 수술비 사실 내 전 재산이었어. 우리 아들이 너 몰래 큰 죄를 지어서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바친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남편이 저 모르는 사이에 꽃뱀 같은 가신에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건 절대 아니라며 남편이 잘 쳐냈는데 그 꽃뱀이 공갈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이 꽃뱀이 사기꾼이 따로 없었다는 거 있죠? 도대체 어떤 파렴치한 것이 우리 남편을 건드렸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신입사원이래요. 시어머니께서 전부터 그 꽃뱀이 수상스러웠다며 큰일이 터진 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남편이 큰 건을 하나 해내서 신입사원 환영회 겸 축하 파티가 열린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꽃뱀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렸다고 했는데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 꽃뱀이 회식 자리에서도 남편한테 딱 달라붙어서 술잔까지 채워줬대요. 남편은 꽃뱀이 자꾸 권하는 술잔뿐만 아니라 남편이랑 친했던 동료들이 전부 다 한 잔씩 건네주는 바람에 술에 취했다고 해요. 중간에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숙박업소였대요. 기척이 느껴져 옆을 보니 꽃뱀이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깜짝 놀라 황급히 침대에서 벗어나니 꽃뱀이 엉엉 울었다고 하죠. 남편에게서 억지로 범해졌다며 갑자기 왜 그러셨냐, 자기는 처음이었다 대성통곡을 하니
남편이 순간 당황했다고 해요. 남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꽃뱀이 남편을 신고할 거라고 했대요. 이때 남편이 말리니까 꽃뱀이 조건을 들어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꽃뱀의 조건은 돈이었대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남편이 생각해보겠다고 하니까 꽃뱀이 압박을 줬대요. 남편한테 회사 그만두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고, 다른 사람이 알면 수치스러우니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꽃뱀이 문자로 돈을 요구하거나 회사에서도 은근히 공갈을 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이 꽃뱀에게 돈을 줘버렸다고 하는데, 전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친정 엄마한테 정신이 팔려서 눈치도 못 채고 있었죠. 시모가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우리 아들이 피해자다.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호소하셨어요. 전 일단 남편을 만나서 얘기해보겠다 했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식당을 나와 일단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서 수술 시간이 꽤 길어질 거라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남편에겐 지금 회사 점심시간이니 그리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병원이랑 회사가 가까워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허겁지겁 나오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장모님 수술은 끝나셨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대꾸도 안 하고 차갑게 쳐다보니 남편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표정을 살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로 말씀하셨구나. 엄마 말이 맞아. 나 꽃뱀한테 당했어. 나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야. 그 여자랑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지? 남편이 그동안 정말 억울했고 마음고생했다더라고요. 이혼당할까봐 저한테 말도 못했다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끝까지 의심하는 것 같으니 제 딸까지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로 절 설득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어린애랑 바람날 놈으로 보여? 나 우리 딸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야. 당신한테 당당하다고. 결국 남편에게 믿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죠. 재혼하신 새아버지도 그 나이에 바람 피우셨잖아요. 친아버지도 늘 거짓말을 하며 엄마를 속이는 바람에 이혼당했었죠. 그래서 전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편이라 남편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니 남편에겐 병원으로 다시 가보겠다고 말하고 회사로 올라가는 남편을 따라간 거겠죠.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라 남편이 타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금방 따라갈 수 있었어요. 몸을 숨기고 남편 사무실을 훔쳐보는데 모두 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지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 어려 보이는 여직원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둘이서 능숙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어깨를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직원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거 있죠. 여직원이 손수 만든 도시락 같아 보였어요. 도시락을 같이 먹으려나 싶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더니 음식을 집어서 남편에게 먹여주더라고요. 남편이 뭐라 얘기하는데 여직원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그 여직원이 시모가 말한 그 꽃뱀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심각한 척 바람 안 핀다 얘기해놓고 1분 사이에 꽃뱀이랑 히덕거리고 있다니. 이거 꽃뱀이 아니라 상간녀 아닌가요? 그래놓고 저한테 꽃뱀이라고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복수하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하기 시작했죠. 제가 부들부들 떨며 남편과 상간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상간녀가 깔깔 웃으면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꽃뱀이라고? 걘 그걸 믿는데? 멍청한 거야 아님 시어머니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걔도 참 대단하다. 우리 둘이 사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네. 상간녀가 저랑 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남편한테 속아서 상간녀를 꽃뱀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한패였던 거죠. 남편만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시모까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남편과 상간녀의 모든 장면들을 녹화한 뒤에 자리를 떴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려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상간녀 이름을 물어본 건데요. 어머님, 혹시 그 꽃뱀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흠칫 놀라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잠시 뒤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 이름을 알아내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고소할 거야? 하긴 여기서 순순히 알려주면 한패가 아니겠죠. 상간녀에게 깊이 접근할수록 시모 정체가 드러날 테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어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제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고 계속 떠보더라고요. 하지만 머리를 시모만 굴렸겠어요? 저도 재치를 발휘해서 일이 둘러대 버렸죠. 아니요. 증거도 없는데 무슨 고소해요. 복잡하게 그럴 생각 없고요.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설득시키고 싶어요. 저희 남편 놔달라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준다고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요? 제가 잔뜩 풀 죽은 척하면서 중얼대니 시모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어요. 방심한 얼굴로 상간녀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던데 그 여자 이름이랑 직급이 성민영 상담원이래요. 그래서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성민영 상담원이 받을 때까지 통화를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민영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말했죠. 저기요, 저희 남편 알고 있죠? 제가 우연히 사무실에 갔다가 다 봤거든요. 제가 뭘 봤는지는 아시죠?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요즘 카메라 화질 진짜 좋더라고요. 코앞에서 찍은 것처럼 선명해서 성민영 상담원 분인 거 너무 잘 보여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죠? 양심에 찔리실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진실을 바로 말해버리고 싶은데 이 통화 전부 다 자동 녹음되고 있잖아요. 제가 폭로하면 회사 바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 업계에 소문도 쫙 날 테고. 여기서 그 단어 말해버리기 전에 제 말에 따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상담한 전화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대부분 모든 회사가 통화 자동 녹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상담원의 인권을 지키고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녹음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상간녀가 제 말을 대충 알아먹었는지 겁을 먹더라고요. 뭘 원하는 거냐고 묻길래 제가 세운 복수 방법을 말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말하는 시간대와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상간녀가 알겠다 하더군요.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교육을 해줄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저희 쪽 침대로 다가오더니 누워있는 엄마를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다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차도가 안 보이네요. 의사 말이 맞았어요. 친정엄마는 수술 후에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누워 계셨거든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어요. 콧줄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의사가 준비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저도 예감하고 있었던 말이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어요. 결국 며칠 사이에 친정엄마가 세상을 뜨셨는데요. 친정엄마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에 있는 엄마 집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집에 왔는데
현관문 열쇠가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어락키가 고장났나?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몇 번이고 만져보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싹 스치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상근녀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에 말하던 참교육을 할 차례이니 당장 달려오라고 했어요. 문자로 주소를 보내줬으니 오라고 지시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얼척없어하며 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이랬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 이제 이 집 네 집 됐다며.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혜미야, 네 엄마 수술비로 가져간 돈 이 아파트로 갚는다 생각하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 되물으니 시모가 괜히 수술비를 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시어머니께서 망언을 해댔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설마 그 수술비 받고 입 싹 닦으려고? 내가 이 아파트로 퉁치는 걸 감사히 여겨라.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감히 수술비에 비교하려고 하다니. 이제는 화가 나기는커녕 어이없고 우스웠어요. 앞으로 펼쳐질 복수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높이 치솟아서 내려올 줄 모르는 시모 콧대를 제대로 꺾어주려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집 가지시게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 어머님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뺏어버려도 어차피 그 집 위자료로 가져오면 돼요. 시모가 황당해하며 무슨 자신감이냐 묻는 순간 제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몇 분만 기다려보라고 했죠. 곧 있으면 알게 되실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역정을 냈어요. 이 싸가지 없는 거사.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며느리라고 신경 써서 수술비까지 내줬구만. 뭐? 나 아니었으면 사부인 더 일찍 세상 떠났어. 이 파렴치한 것이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대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집안 수준이 보인다며 엄마 욕을 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욕을 하셨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딸내미를 두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 거다. 조용히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건데 벌 받은 거야. 멀쩡한 사람이 괜히 갑자기 고통받은 줄 아니? 집안에 이런 여자를 뒀으니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파는 게 당연하지. 당연히 저도 강하게 반박을 해댔어요. 그야말로 악을 질러댄 거죠.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신 거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인생 그렇게 살면 벌 받으세요. 인생 말로가 두렵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 보고 무서우셨어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은 나중에 더 하실 텐데? 제가 이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색을 하더니 갑자기 폭발해버린 거예요. 제 머리채까지 휘어잡더니 2판 4판이라며 끝장을 보자고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시모랑 한동안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제 손님이 온 거라며 얼른 현관문을 열어줬는데요. 상간녀가 제가 말한 대로 남편을 데려온 거예요. 시모가 상간녀와 남편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어버버거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너는 왜 왔냐고 묻는데도 상간녀가 저만 쳐다봤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발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빌었죠. 남편도 상간녀한테 설명을 들었는지 제게 매달렸어요. 울먹거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시모를 가리키며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안 비네? 같은 한패가 반성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니들을 용서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바로 일어나서 시모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얼른 무릎 꿇고 어서 빌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 키워준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있죠?
용훈이 엄마가 회사나 인터넷에 동영상 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엄마 빨리 무릎 꿇어! 벙쪄있던 시모가 얼떨결에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바로 봐줬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남편이랑 상간녀 시모 보고 머리 빡빡 밀고 사과하는 동영상을 찍게 해주면 봐주겠다고 했어요. 셋 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황당해하며 그런 짓 못한다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으면 말고 고소하면 돼 라고 했죠. 여기서 제일 마음 급한 사람이 남편이었나 봐요. 하긴 이 중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요. 아쉬운 게 제일 많은 남편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바리깡을 건넸죠. 남편이 동영상을 찍는 대신 유포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남편이 진짜로 머리를 깎아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빡빡이가 된 채 미안하다며 넙죽 절까지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랑 시모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당신은 상간녀 소송 당할 텐데 어쩌려고 그래? 위자료 줄 돈 있어? 엄마도 그래. 엄마가 머리 안 깎아서 나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돈 없어. 이렇게 재촉해대서 결국 상간녀와 시모도 머리를 빡빡 밀게 됐어요. 민머리로 넙죽 절을 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세 명을 보니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남편과의 구두 약속을 지키겠어요? 남편도 결혼식 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저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이대로 자기 용서하고 우리 딸 키우면서 같이 사는 거냐 묻길래 내가 왜? 라고 반응해버렸죠. 바로 면상에다 대고 고소할 거라고 한 거죠. 남편이 제발 용서해달라며 제게 매달렸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옷깃을 붙잡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나간 이 세 명을 뿌리치면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는데요. 당연히 이 소송에서 전부 다 승소하게 돼서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덕분에 전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친정집에서 딸 혼자 키우며 잘 살고 있죠. 그 뒤로 그 동영상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긴 해요. 명절이나 새해가 오면 상간녀, 이전 남편, 이전 시모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며 덕담을 해줘야 하거든요.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제일 먼저 상간녀에게는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내가 그동안 연락이 없었지? 그동안 내가 가만히 놔뒀으니 잊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동영상 보내. 또 남의 집 남자 탐내다가 동영상 찍히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 이게 내 덕담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상간녀는 제 문자를 읽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하라고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뉘우치고 있으니 동영상 제발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가정 있는 남자 안 건드릴 테니까 지워주세요. 전 상간녀가 뭐라 씨부리든 간에 다 무시하고 이전 남편에게도 덕담을 보내줬어요. 처음엔 제 말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죠.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내주며 말했어요. 이거 정신 못 차렸네.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전 아내가 친히 덕담까지 해주면 감사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해야지. 어디서 읽고 씹으려고 해. 내가 이 동영상 퍼뜨려서 당신 인생 교육 좀 시켜줄까? 이전 남편이 그제야 빠르게 답장을 보내며 가증스럽게 굴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일하고 있어서 답을 빨리 못했어. 이렇게까지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평생 뉘우치고 살게. 그러니까 동영상 좀 지워주라. 어? 이전 남편 말도 무시해주곤 이번엔 이전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님,
며느리 속여놓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 저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속에 불이라도 난 듯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잘 사시면 안 돼요. 아들이 저한테 위자료 줬다고 방심하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저 여차하면 동영상 전부 다 공개할 생각 있으니까요. 이전 시어머니가 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해서는 통곡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니? 아직도 복수하고 싶어? 위자료로 부족했어?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니? 어? 제발 이제 두 발 뻗고 사람 같은 인생 좀 살아보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어머님이라고 불러줬더니 이전 시모가 이제 이전 남편에게서 벗어나래요. 가해자가 저보고 잊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전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저 잊을 생각 없어요. 바람 한 번 핀 놈은 평생 피는 거 모르세요? 평생 경고하면서 살 거니까 어머님은 그놈 결혼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여차하면 다 공개해버릴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기신 유산 있어서 법적인 조치 무섭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용은이 아빠랑 상간녀 그것한테도 말해두세요. 며느리는 언제든지 동영상 공개할 자신 있으니 행동 똑바로 하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님 같지도 않으니 아줌마, 할머니라고 부를 거라고 말해줬어요. 상간녀, 이전 남편, 이전 시모는 제가 그 동영상 유포할까 번호도 못 바꾸고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전 남편이 제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친정집에서 쭉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와서는 이런 말을 해댔어요. 여보, 나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 확인하면서 기사는 안 나나 보고 있다니까. 당신이 그 동영상 퍼뜨릴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꽃다발을 내밀길래 이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화해의 꽃다발이래요. 저랑 연애했을 때 엄청 좋아했던 게 생각나서 사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꽃다발 이전 남편 얼굴에 던져주면서 웃기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하고 미쳐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됐다니까 잘 됐네. 당신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할 여자 생기면 말해줘. 내가 동영상 들고 가서 축하해줄게. 이전 남편 표정이 점점 썩어가고 있길래 농담이니 웃으라고 했어요. 이전 남편이 억지로 웃으면서 이리 대꾸해주더라고요. 그렇지. 당신 장난치는 거지? 그래, 당신이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놀랐어. 진짜로 그럴 건 아니지? 이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눈앞에서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전 남편에게 지금 안 나가면 동영상 유포할 거라고 했어요. 그냥 내쫓으면 됐지. 제가 굳이 왜 이랬나 궁금하실 거예요. 이전 남편이 악의 섞인 제 덕담에 억지로 웃어주며 맞춰주는 게 보여서 꽃이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친정엄마 아프셔서 나는 병간호에 매달려 있는데 이전 남편은 바람 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이전 남편이 이전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절 속였으니까요. 전 충분히 이 정도 농락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더러운 세명 골려주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이전 남편 덕분에 지저분한 인생을 살게 됐지만 삶의 교훈은 얻은 것 같아요. 바람피는 남자는 남의 밭을 경작하고 정작 자기 밭은 황무지로 버려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 이전 남편을 향하는 말 같아요. 바람피는 남자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 남의 밭 탐내는 사람이 있걸랑 저처럼 밭은 물론 전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길 바랄게요.